두바이가 조비 에비에이션을 위한 도시를 만들고 있다. 보통은 기업이 도시에 맞춰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그래야죠. 그런데 이건 도시가 통째로 특정 기업의 기술에 맞춰서 스스로를 재설계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건 뭐 단순한 기업 분석을 넘어서는 스케일이죠. 맞아요. 그 비유가 딱 맞네요. 도시의 운영체제, 그러니까 OS가 업데이트되는데 특정 기업을 거의 기본 앱으로 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상황이에요. 기본 앱이라니. 비유가 정말 와닿네요. 어떻게 한 기업이 도시 인프라, 건축법, 심지어 미래 비전의 중심이 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 한번 들여다볼 겁니다. 네. 구조적 게임 체인저라고 부르더라고요. 네, 그 표현이 정확해요. 오늘의 분석은 두바이의 최신 정책이 조비에게 미치는 영향을 도시 계획부터 경쟁 구도, 재무적 관점까지 다각도로 분석한 리포트를 기반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시작부터 아주 강력한 주장이 나오는데 두바이가 도시의 기본값을 바꾸고 있다고요. 핵심은 바로 그거예요. 지금까지 도시의 기본값이 도로와 자동차였다면 두바이는 이제 옥상하고 EV TOL, 그러니까 전기 수직 이착륙기를 새로운 기본값으로 설정하겠다. 이렇게 선언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이 개념이 모든 변화의 출발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말하는 버티포트가 바로 이 수직 이착륙장을 의미하고요. 그렇군요. 그럼 가장 파격적인 정책부터 짚어보죠. 미래의 두바이에 지어지는 모든 신규 건물은 옥상의 에어택시 착륙구역, 즉 버티포트 설계를 의무화한다. 네, 바로 그 한 문장이죠. 이 한 문장이 왜 그렇게 강력한 건가요? 솔직히 그냥 들으면 모든 새 건물에 주차장 대신 활주로를 만들려는 것처럼 좀 과격하게 들리기도 하는데요. 그 비유가 아주 정확해요. 주차장 설치를 의무화하면서 자동차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렸잖아요. 그랬죠. 그것처럼 옥상 버티포트 의무화는 공중 모빌리티 시대를 여는, 말하자면 거대한 스위치인 셈이죠. 이게 단순히 착륙 공간이 늘어난다는 차원을 넘어서는 이유가 있어요. 이 정책 하나가 조비에게는 최소 6가지의 강력한 전략적 이점을 안겨주거든요. 6가지나요? 와, 가장 먼저 궁금한 건 도시 설계의 판 자체가 바뀐다는 점이에요. 이게 구체적으로 조비에게 어떤 독점적인 이점을 주는 건가요? 도시의 모든 혈관이 지금까지는 도로를 향해서 뻗어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는 그 혈관들이 옥상을 향해 뻗는 시대로 바뀌는 거예요. 모든 건물이 옥상을 새로운 출입구로 사용하게 되면 그 출입구를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표준 운송수단이 시장을 지배하게 되겠죠. 그 표준을 조비가 선점한다. 바로 그거죠. 현재 두바이의 공식 파트너이자 기술적으로 가장 앞선 조비의 기체가 그 표준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고요. 사실상 앞으로 건설될 하늘도로망의 톨게이트를 미리 선점하는 효과를 갖게 되는 거죠. 듣고 보니 이건 마치 예전에 통신사들이 경쟁할 때 한 통신사가 모든 신축 아파트의 통신망을 독점하는 것과 비슷한 느낌이네요. 그거랑 거의 똑같은 구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비싼 인프라를 조비가 직접 깔 필요가 없다는 점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바로 그게 이 전략의 가장 무서운 점이에요. 보통 이런 신사업은 초기 인프라 투자 비용이 너무 커서 그렇죠. 돈이 너무 많이 들죠. 네, 그래서 수익을 내기까지 엄청난 시간이 걸리잖아요. 하지만 두바이는 법으로 부동산 개발사들이 자기 돈으로 버티포트를 짓도록 만들어요. 개발사들이요? 네, 그럼 조비는 뭘 할까요? 그냥 공항에 착륙료 내는 항공사처럼 전체에 쫙 깔린 버티포트 네트워크에 사용료만 내고 운용하면 끝이에요. 와, 그러니까 조비는 막대한 초기 투자 비용 없이 핵심 인프라를 사실상 공짜로 얻는 셈이군요. 공짜나 마찬가지죠. 이건 다른 경쟁사들이 자력으로 따라잡기엔 거의 불가능한 장벽처럼 보이는데요. 그렇죠. 여기서 세 번째 의미인 진입장벽이 생겨나는 거예요. 건축법이 개정된다는 건 그게 곧 시장의 표준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네네. 버티포트를 설계할 때 어떤 기준을 따를까요? 당연히 가장 유력한 파트너인 조비 기체의 크기, 무게, 충전 방식, 소음 기준 같은 것들이 두바이 건축 표준이 될 가능성이 지배적이에요. 그럼 후발주자인 아처나 볼로콥터는 어떻게 될까요? 이 표준에 맞춰서 기체를 개발하거나 수정해야만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와. 이미 조비에게 유리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싸워야 하는 거죠. 게임의 규칙 자체를 조비에게 유리하게 새로 짜는 거군요. 와, 이런 버티포트들이 도시 전체에 깔리면 정말 도시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질 것 같아요. 리포트에서 말하는 도시 전체가 운항 네트워크가 된다는 게 이런 그림인가요? 네.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호텔 꼭대기에서 에어택시를 타고 쇼핑몰 옥상에 내려서 쇼핑하고 다시 거기서
아파트 옥상으로 바로 퇴근하는 모습. 영화 속 한 장면 같은데요. 그렇죠. 버티포트가 도시 곳곳의 주요 건물 옥상에 거미줄처럼 연결되면 조비는 더 이상 항공기 운영사가 아니에요. 그럼 뭐가 되죠? 도시의 핵심 교통 네트워크, 즉 하늘의 도로망을 소유하고 운영하는 플랫폼 기업이 되는 거죠. 땅의 도로를 가진 우버처럼 조비는 하늘의 길을 갖게 되는 거예요. 상상만 해도 영화 블레이드 러너 같은 미래 도시가 떠오르네요. 물론 훨씬 깨끗하고 조용한 버전이겠지만요. 하하, 맞아요. 훨씬 조용하겠죠. 그런데 이런 프리미엄 서비스는 분명 비쌀 텐데 과연 수요가 충분할까요? 그게 바로 다섯 번째, 수익성 문제인데요. 이 점에서 두바이는 조비에게 거의 완벽한 시장이에요. 완벽한 시장이요? 네. 연간 1,700만 명의 관광객, 세계 최고 수준의 부유층 비율, 그리고 교통체증이 악명 높은 공항 도심 노선까지. 높은 요금을 기꺼이 지불할 잠재 고객이 그냥 넘쳐나는 시장이죠. 아, 헬리콥터보다는 훨씬 저렴하면서도 시간과 편의성 면에서는 압도적이니까요. 그래서 분석에서는 미국이나 일본보다 오히려 중동에서 먼저 의미 있는 수익이 터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예측하는 거예요. 수요가 확실한 시장이라는 거군요. 마지막 여섯 번째 의미도 정말 흥미로운데 마케팅 비용 제로라는 개념이에요. 이건 어떻게 가능한 거죠? 앞으로 두바이에 들어서는 신축 아파트나 오피스 광고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네. 우리 아파트, 옥상에서 에어택시 직통 연결. 이 오피스에 입주하면 공항까지 단 7분. 이런 문구가 그냥 당연하게 붙게 될 거예요. 와, 생각만 해도 강력한 위치에 서게 되는 겁니다. 정말 놀랍네요. 도시 전체가 조비를 위해 인프라를 깔아주고 법을 만들고 심지어 마케팅까지 해주는 셈이니까요. 네, 모든 걸 다 해주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게 먼 미래의 계획이 아니라 이미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증거가 있다고요. 맞아요. 이 모든 계획이 그냥 청사진에 머무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있죠. 바로 두바이 국제공항, DXB의 첫 버티포트가 이미 90% 완공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아, 벌써요. 그 공항 노선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DXB 도심 노선은 전 세계 EVTOL 시장의 최고 가치 노선, 다시 말해 황금 노선이라고 할 수 있어요. 황금 노선? 네, 이동 시간은 10분 남짓으로 짧은데 택시 요금은 비싸고 교통체증은 끔찍하죠. 그리고 이용객은 대부분 지갑이 두둑한 비즈니스맨이나 관광객들이고요. 아, 수익을 내기에 이보다 완벽한 조건은 찾기 힘들어요. 이 첫 노선에서의 성공은 다른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첫 단추인 셈이죠. 바로 그 첫 번째 황금 노선에서 경쟁 구도가 이미 무너졌다고 하던데요. 예를 들어 경쟁사인 볼로콥터는 왜 이 노선에 뛰어들기 어려운 건가요? 여기서 조비의 독점적 지위가 더 명확해져요. 두바이 도로교통청 RTA가 이미 2023년에 조비를 공식 파트너로 지정했어요. 아, 작년에 이미. 네, 즉 지금 짓고 있는 DXB 버티포트는 사실상 조비를 위해 조비의 규격에 맞춰서 지어지고 있는 거예요. 경쟁사 상황을 보면 더 확실해지죠. 볼로콥터는 2인승 기체예요. 네, 작죠. 짐이 많은 공항 이용객이나 가족 단위 수요를 감당하기엔 역부족이죠. 아처나 릴리움 같은 다른 경쟁사들은 아직 중동에 구체적인 인프라 파트너가 없거나 기술 기반이 더딘 상황이고요. 그렇군요. 결론적으로 DXB 공항 노선은 조비의 단독 무대가 될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리고 이 황금 노선에서의 성공은 전 세계 다른 도시들에게 아, 우리도 저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심어주겠죠. 조비 모델을 따라하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선례가 될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교통수단을 하나 추가하는 걸 넘어서서 조비의 기술 자체가 도시의 정체성, 즉 두바이라는 브랜드의 일부가 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정확해요. 바로 그 지점이 핵심이에요. 자료에서도 미래도시 개발 프로젝트인 SU Village, Sphere, 33 같은 대규모 계획에 모두 에어택시 노선이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하고요. 네. 두바이라는 도시는 세계 최초, 기술 혁신, 미래 도시 같은 이미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하늘을 우선하는 도시, 그러니까 Sky for City라는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고 그 상징으로 조비를 내세우는 거죠. 한번 도시의 상징이 된 기업을 쉽게 다른 기업으로 바꾸기는 매우 어려울 거예요. 기술적으로도 조비가 두바이에게 완벽한 파트너라고 하던데요. 어떤 면에서 그런가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완벽한 궁합을 보여줘요. 첫째는 저소음이에요. 소음. 네. SUV 같은 미래 프로젝트들은 도심 한복판, 고밀도 주거 및 관광 지역에 지어져요. 이런 곳에서
헬리콥터처럼 시끄러운 기체는 절대 운항할 수 없죠. 주민들 반발이 엄청날 테니까요. 상상만 해도 시끄럽네요. 하지만 조비의 기체는 이륙 시 소음이 45데시벨 수준으로 조용한 사무실이나 일상적인 대화 소리 정도예요. 도심 운항의 필수적인 조건을 만족시키는 거의 유일한 대안이죠. 아, 그 정도밖에 안 되는군요. 둘째는 친환경 이미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중동을 석유 국가도만 생각하지만 최근 국가 전략의 최우선 순위는 탈석유와 탄소 중립이에요. 네, 그렇죠. 100% 전기로 움직이는 조비의 EVTOL은 이산화탄소 배출이 전혀 없죠. 두바이가 전 세계에 보여주고 싶은 미래형 그린 모빌리티의 대표 브랜드가 되기에 완벽한 파트너인 셈입니다. 듣다 보니 정말 완벽한 계획처럼 들리는데요.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생겨요. 보통 이런 혁신적인 신기술은 안전 문제나 주민 반대 같은 규제 장벽에 부딪히기 마련이잖아요. 네, 항상 그렇죠. 자율주행차만 봐도 그렇고요. 그런데 두바이는 상황이 정반대라고요. 엄청난 혜택을 넘어서 사업의 성표를 가를 수 있는 결정적인 요소가 바로 그거예요. EVTOL 기업의 가장 큰 난관은 사실 기술 개발 그 자체가 아니라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하는 과정이거든요. 아,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만드는 과정이요. 네, 시민들의 불안감, 소음 우려, 안전에 대한 의심을 해소해야 하죠.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이 과정에만 수년이 걸릴 수 있어요. 하지만 두바이는 공청회, 안전 캠페인, 시연비행 같은 것들을 정부가 직접 주도해서 진행해줘요. 정부가요? 네, 조비는 기술 개발과 항공안전 인증 획득이라는 본업에만 집중하면 되는 그야말로 꿈 같은 사업 환경이 조성되는 거죠. 기업 입장에서는 가장 어렵고 골치 아픈 문제를 정부가 대신 해결해 주는 거군요. 와, 이런 흐름이 두바이를 넘어서 중동 전체로 확산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던데 그건 어떻게 가능한가요? 두 가지 큰 흐름이 맞물리기 때문이에요. 첫째, 사우디아라비아는 지금 네옴, 더 라인 같은 상상을 초월하는 미래도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 프로젝트들의 핵심 컨셉 중 하나가 바로 도로 없는 수직도시, EVTOL 중심 이동이에요. 그리고 조비는 이미 사우디 투자도 국영항공사와 협력 관계를 구축했어요. 아, 이미 사우디와도? 네, 두바이에서의 성공 모델이 사우디에 그대로 이식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그렇군요. 둘째로 더 중요한 건 GCC, 즉 걸프협력회의 6개국은 인프라와 기술 표준을 서로 공유하고 따라가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이에요. 아, 서로 비슷하게 가는군요. 네, 한 국가에서 성공적인 모델이 나오면 다른 국가들이 빠르게 도입하죠. 두바이에서 조비 중심의 버티포트 표준과 운영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으면 사우디, 카타르, 오만 등이 이를 따라서 도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와, 즉, 한 도시에서의 성공이 6개국 전체 시장을 여는 열쇠가 되는 셈이죠. 이건 연간 수천억 원에서 조 단위의 매출이 가능한 거대 시장이 열린다는 걸 의미해요. 자, 이쯤 되면 청취자분께서도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이 떠오를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요. 어떤 거죠? 이렇게나 명확하고 강력한 구조적 호재가 있다면 시장이 벌써 반응을 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주가는 왜 이렇게 조용한 건지 이 리포트에서는 그 부분도 짚어주나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이 분석에서도 그 이유를 세 가지 핵심적인 관점에서 진단하고 있어요. 네. 첫째는 시장의 편협한 시각이에요. 대부분의 월스트리트 분석가나 투자자들은 오직 미국 연방항공청 FFA의 인증 과정에만 모든 신경을 집중하고 있어요. 아, 미국만 보고 있군요. 네, FAA 인증이 언제 나느냐가 최대 관심사죠. 하지만 이 리포트는 실제 상호 분항은 규제와 정부 지원이 훨씬 적극적인 중동에서 먼저 시작될 가능성이 70% 이상이라고 보고 있어요. 시장의 상용화의 지정학적 순서를 완전히 잘못 읽고 있다는 지적이에요. 아, 모두가 미국만 쳐다보고 있을 때 실제 게임은 중동에서 먼저 시작될 수 있다는 거군요. 흥미롭네요. 두 번째 이유는 수익 모델에 대한 오해라고요. 네, 많은 투자자들이 조비를 그저 비행기 제조사로만 봐요. 기체 한 대 팔아서 얼마나 남길까 하는 시각이죠. 하지만 조비의 비즈니스 모델은 훨씬 다층적이에요. 리포트에서 설명하듯이 첫째, 항공기 제조 판매, 둘째, 에어택시 직접 운행 서비스, 셋째, 버티포트 같은 인프라 파트너십, 그리고 넷째, 우버와 연계한 항공택시 플랫폼 사업까지. 와, 네 가지나 되네요. 네, 이 네 개의 수익원이 동시에 열리는 복합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시장은 아직 이 다층적인 수익 모델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단순 제조업체가 아니라 모빌리티 플랫폼과 서비스가 결합된 훨씬 더 큰 그림의 기업으로 봐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바로 그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정보의 비대칭성이라고요. 맞아요. 월스트리트에서 나오는 뉴스는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거의 실시간으로 퍼지지만 두바이나 리야드에서 나오는 정책 발표나 인프라 진행 상황 같은 뉴스는 미국만큼 빠르게 글로벌 투자 시장에 확산되지 않아요. 아, 정보 전달 속도의 차이가 있군요. 네. 분명히 존재하는 이 정보 격차 때문에 주가 반영이 늦어지고 있는 거죠. 하지만 리포트는 이런 지연이 영원하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어떤 계기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DXB 버티포트가 공식적으로 오픈하거나 FA의 주요 인증 발표 같은 명확한 기폭제가 등장하는 순간 그동안 쌓여있던 가치가 한 번에 폭발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정말 흥미로운 분석이었어요. 정리를 좀 해보자면 오늘 저희가 분석한 자료의 핵심은 두바이라는 도시가 조비의 기술을 중심으로 도시 전체의 구조, 그러니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동시에 바꾸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건축법을 바꿔서 경쟁사 없이 인프라를 깔아주고 정부가 직접 나서서 규제와 여론 문제까지 해결해주면서 세계에서 가장 수익성이 높은 황금 노선을 사실상 독점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이건 경쟁사가 단기간에 따라오기 힘든 아주 강력한 경제적 해자를 구축하는 과정이에요. 해자. 네. 그리고 이 두바이의 성공 모델은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한 중동 전체로 확산될 거대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 자료는 두바이의 정책을 단순한 호재가 아니라 조비라는 기업의 가치 자체를 재정의하는 구조적 호재라고 결론 내리고 있는 거죠. 조비가 중동에서 그리고 아마도 세계에서 최초로 의미 있는 상업은행을 시작하는 EVTOL 기업이 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가장 크다는 강력한 예측이네요. 네, 분석의 결론은 바로 그겁니다. 오늘 분석을 통해 특정 기술과 기업이 도시의 미래와 완전히 결합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봤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만약 미래의 도시들이 오늘 본 두바이처럼 각각 특정 기술 기업을 중심으로 인프라와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깊이 있는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